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49살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공무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 이윤정과 20살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그런데 듣고 나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건설업계라는 게 워낙 바쁘고 힘든 일이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현장 점검을 나가곤 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저를 믿고 따라주고 상사들에게도 신뢰받는 중간 관리자였어요. 공무과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각종 인허가 업무며 관청과의 협의, 민원 처리까지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동료들이 성철이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 없다고 할 정도였죠. 집에서도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해요. 가족여행도 빠뜨리지 않고 다녔고 딸 교육비며 생활비며 한 번도 부족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아내가 이번에 냉장고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 바로 좋은 제품으로 사주었고 딸이 아빠, 학원비가 필요해라고 하면 아낌없이 지원해줬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족들이 불편함 없도록 했어요. 특히 아내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부부싸움도 거의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담배도 결혼 후에 바로 끊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집 생각을 먼저 했어요. 우리 은정이가 기다릴 텐데라면서 일찍 자리를 뜨곤 했죠. 친구들이 성철이는 정말 모범 남편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였어요. 동창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성철아. 너는 정말 복 받았다. 우리는 집에 가면 잔소리만 듣는데 너는 부인이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은정이는 정말 천사야. 나 같은 사람한테는 과분한 아내지라고 말이죠. 아내 은정이는 46살로 피부 미용 강사로 일하면서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와 딸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고 저녁에는 영양까지 고려한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어서 식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고 집안 정리정돈도 깔끔하게 해서 항상 친정어머니가 오셔도 은정이는 정말 살림을 잘한다. 성철이가 복 받았어 라고 칭찬하실 정도였어요. 딸과의 관계도 정말 좋았어요. 사춘기 때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고 대학 진학할 때도 함께 상의하고 원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도와주었거든요. 딸이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엄마 용돈 좀 줘라고 하면 얼마 필요해? 라며 넉넉하게 주곤 했어요. 모녀 사이가 정말 돈독했습니다. 저에게도 늘 다정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털어놓으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가장님 라며 어깨도 주물러주고 따뜻한 꿀차도 끓여주었어요. 명절이나 기념일도 챙겨주고 제 생일에는 항상 딸과 함께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는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해라고 말하며 고마워했어요. 저는 정말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나는 정말 복 받았다며 자랑하곤 했어요. 우리 은정이 같은 아내 어디서 찾겠냐. 예쁘고 살림 잘하고 성격까지 좋아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회사 동료들이나 동네 아저씨들이 집에서 아내한테 잔소리 듣는다고 하소연할 때도 저는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정말 고마운 아내야. 너희도 부러워하지 말고 부인들한테 더 잘해라고 말했어요. 은정이는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피부 미용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자기 관리에 철저했고 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센스 있게 하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해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부인이 정말 젊어 보이신다. 몇 살이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같이 걸으면 사람들이 저 부부 참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아내와 딸이 있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행복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할 힘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결혼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면 정말 행복하다. 매일이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던 시절, 은정이에게는 하나의 작은 취미가 있었어요. 바로 동네 목욕탕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은정이는 가끔 스트레스를 푼다며 혼자 목욕탕에 가곤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아줌마들이랑 수다도 떨고 싶고라며 친한 동네 사람들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가서 좀 쉬어와. 사우나에서 땀도 빼고 와라고 했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았는데 딱히 이상할 것도 없었고, 오히려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오면 더 밝은 모습을 보여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목욕탕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우나에서 땀도 빼고 오면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은정이가 목욕탕에 갈 때는 항상 준비를 꼼꼼히 했어요. 목욕용품을 챙기고 갈아입을 옷도 가져가고 심지어 간식까지 사가지고 가는 날도 있었어요. 아줌마들이랑 함께 먹으려고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목욕탕에서 돌아오면 은정이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으면 정말 시원했어.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우나에서 땀도 쫙 빼고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김 아줌마가 아들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 또는 박 아줌마가 요즘 손목이 아프다고 하네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도 해주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아내가 동네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은정이는 성격이 밝고 사교적인 편이어서 어디를 가든 금방 친해지곤 했거든요.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딸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목욕탕에서 돌아온 은정이는 피부도 매끄러워 보이고 얼굴도 화사해 보였어요. 역시 목욕탕이 최고야. 집에서 샤워하는 거랑은 다르더라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래, 가끔 그렇게 나가서 쉬어오는 것도 좋지라고 맞장구를 쳐줬어요. 은정이가 목욕탕에 가는 요일은 주로 화요일이나 목요일이었어요. 평일에 가야 사람도 적고 여유롭게 쉴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이유였죠.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거리니까 평일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은정이가 목욕탕에서 좀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사우나에서 좀 오래 있었어. 몸이 개운해졌어 라고 하거나 아줌마들이랑 이야기가 길어져서 늦었어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래, 푹 쉬었으면 됐어 라고 대답했죠. 은정이는 목욕탕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오늘 새로운 아줌마가 있더라. 참 재밌는 사람이야 라거나 단골 아줌마들이 요즘 운동 이야기를 많이 해. 나도 헬스장 다닐까 생각 중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고 진짜 같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의 은정이는 정말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목욕탕에 갔다 온 날에도 저녁 식사 준비는 빠뜨리지 않았고 집안일도 평소와 다름없이 해냈어요. 오히려 목욕탕에 다녀온 후에는 더 상쾌해 보이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역시 가끔 나가서 쉬어오니까 좋네. 집에서만 있으면 갑갑해져라고 말하곤 했어요. 딸도 엄마가 목욕탕 가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또 목욕탕 가? 라고 물으면 은정이는 응, 잠깐 다녀올게. 저녁 전에 들어올 테니까 숙제나 해라고 대답했죠. 딸은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했고 저도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인사했어요. 때로는 은정이가 목욕탕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어요. 오늘 목욕탕에서 누구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라면서 동네 소식이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줬죠. 저와 딸은 그런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었어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정이의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였고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왜 의심해야 하겠어요?
목욕탕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오는 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아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소소한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목욕탕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과와 배도 사고 은정이가 부탁한 조미료며 생필품들도 사면서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죠. 카트에 물건들을 담으면서 오늘 저녁에는 뭘 해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어디 나들이를 갈까 하는 소소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평범한 가장의 일상적인 고민들이었죠. 그런데 마트에서 나오는데 동네에 사는 조숙자와 마주쳤어요. 조숙자는 저희 집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인데 평소에 은정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입주민 회의에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비 인상 문제를 논의할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던 일이 있었어요. 은정이는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더 올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조숙자는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가벼운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조숙자가 저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데 그날은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박성철 씨, 잠깐만요 하면서 말을 거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마치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네, 무슨 일인가요? 라고 대답했는데 조숙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표정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박성철 씨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은정이 있잖아요. 요즘 동네 목욕탕에서 하는 말들 혹시 아세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서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되물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짐작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조숙자가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박성철 씨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 만나는 남자가 정력이 어떻고 밤마다 자기가 힘들다느니 그런 얘기래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목욕탕에서 큰 소리로요. 조숙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그 말 듣고 처음엔 안 믿었어요. 설마 하고 생각했죠. 근데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조숙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목욕탕 단골 아줌마들이 다 들었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순둥이라 몰라. 아예 관심도 없어. 나만 행복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조숙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그냥 박성철 씨가 너무 착해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저씨가 부인 자랑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주변을 살피고 말했어요. 근데 제발 나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성격 알잖아요. 나중에 문제 될까 봐서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은정이가 설마 하던 마음과 혹시 정말일까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에 들린 장바구니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아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아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조숙자 말이 사실이라면 은정이는 지금까지 저를 완전히 속여왔다는 얘기잖아요. 집 앞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니야, 조숙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은정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라는 생각가 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을까?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평소처럼 다녀왔어 하고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은정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고생했어 라며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 웃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내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은정이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고 딸은 늦게 들어온대. 친구들이랑 과제한다고 하더라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숙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은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식사하는 동안에도 은정이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목욕탕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 내일 가야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욕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조숙자가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새로 만나는 남자가 정력이 어떻고 밤마다 자기가 힘들다느니 우리 남편은 순둥이라 몰라. 이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는 평소처럼 자고 있는데 저는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어요. 조숙자 말이 정말일까? 아니면 오해일까? 우리 은정이가 그럴 리 없는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은정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거나 빨리 끄는 모습, 문자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목욕탕에 가는 횟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도 목욕탕 가? 하고 물어보니까 응,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라고 대답하는데 그 표정이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어요. 혹시나 해서 어떤 친구들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야. 너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며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은정이가 목욕탕에 간 후 저는 혼자 집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면서도 조숙자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확실하게 알아보자고 말이죠. 며칠 후 은정이가 또 목욕탕에 간다고 하길래 저는 핑계를 대고 외출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은정이를 따라가 봤는데 정말 목욕탕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이 신경 쓴 듯했고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목욕탕 가는데 왜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은정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땠어? 재밌었어? 그랬더니 응, 그냥 그랬어.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라고 대답하는데 뭔가 답변이 성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목욕탕에 다녀오면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했다며 자세히 말해줬거든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정이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은정이가 목욕탕에 간다고 할 때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목욕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거였어요. 시내 중심가 모텔촌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앱이 잘못 표시하는 건가 싶어서 몇 번 새로 고침을 해봤지만 계속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를 몰고 그 위치로 직접 가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모텔촌 근처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정말 은정이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준 차, 번호판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그 차 말이에요.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0년 넘게 믿어왔던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모텔에서 나오는 은정이를 직접 보게 된 거였어요. 중년 남자와 함께 나오는데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차 뒤에 숨어서 지켜봤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은정이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40대 중반 정도였고 체격이 좋았어요.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입맞춤까지 하는 걸 보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동안 저에게는 그런 애정 표현도 잘 안 하던 은정이가 다른 남자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니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은정이가 목욕탕 간다고 할 때마다 위치를 확인하고 가능할 때는 직접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휴대폰 통화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 모르는 번호로 자주 통화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문자는 깔끔하게 지워놓았지만 통화 기록은 미처 지우지 못한 것 같았어요. 며칠 더 관찰해 본 결과 은정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다정하게 대했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 저녁 뭐 먹을래? 하면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게 정말 소름 끼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은정이가 그 남자와 만난 후에 집에 와서 저에게 더 다정하게 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텐데 어깨도 주물러주고 차도 끓여주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되었어요. 은정이가 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은 거였어요. 화질도 선명하고 두 사람 얼굴도 똑똑히 나왔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찍고 있다니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숙자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은정이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목욕탕에서 자랑까지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더 지켜본 결과 그 남자는 은정이가 피부 미용 강의를 했던 학원의 수강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동네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육관을 찾아가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간판에는 헬스 앤드 피트니스라고 적혀 있었고 제법 규모가 있어 보였습니다. 몇 번 지나다니면서 관찰해보니 그 남자가 직접 운동 지도를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체격이 좋고 운동을 꾸준히 한 티가 났죠. 아마 은정이가 그런 점에 끌렸나 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남자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고 몇 번 지켜보니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체육관에 찾아오는 것도 봤어요. 그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평범해 보이는 주부였습니다. 아마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겠죠. 저는 고민 끝에 그 남자의 아내와 접촉해보기로 했어요. 우연을 가장해서 체육관 근처에서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체육관 사장님 부인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라고 시작해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우리 남편이 정말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넘게 믿어왔던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 다 피해자였으니까 힘을 합쳐서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김미영이었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저를 바보로 만들다니라며 울먹였죠.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했어요. 김미영은 이혼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저도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사진, 동영상, 위치 추적 기록, 통화 내역까지 완벽했죠. 변호사는 이 정도면 확실한 불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상간남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고 은정이에게는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해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영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에게도 이혼을 요구하고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서로의 배우자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거였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은정이와 그 남자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완전히 속고 살았던 거예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은정이가 목욕탕에서 저를 조롱하며 자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조숙자가 말해준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말들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바보 같아서 눈치도 못 채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적 절차도 준비되었고 증거도 완벽했어요. 이제 은정이와 정면 대결할 시간이 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슬프긴 했지만 배신당한 분노가 더 컸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드디어 은정이와 마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은정이가 목욕탕에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조숙자에게 연락해서 만났어요. 그때 말씀해 주신 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 조숙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어요. 조숙자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니까 들려주었어요. 사실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심한 말들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은정이가 목욕탕에서 우리 남편은 정말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어디서 뭐라고 와도 의심 한번 안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 만난 남자는 정말 좋아.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 남자는 젊고 힘이 좋아서 밤새도 괜찮다는 식의 성적인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어요. 목욕탕에 있던 다른 아줌마들이 모두 들었고 심지어 웃으면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조숙자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구나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박성철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동네에서 다 아는데 그런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면서 자랑까지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말들을 듣고 나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이가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오늘 저녁 뭐 할까?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냉정하게 은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라고 물어보는 은정이에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요즘 목욕탕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이야. 그 순간 은정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라며 당황하는 은정이에게 저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 남자와 팔짱 끼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은정이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이건 어떻게? 라며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1년 동안 잘 속았다. 목욕탕에서 나를 바보라고 자랑하면서 즐거웠겠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라고 하는 은정이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해? 이 사진들이 오해야? 목욕탕에서 내가 한 말들도 오해야? 그러면서 조숙자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해주었어요. 은정이는 점점 작아지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1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밤을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할게. 용서해줘라고 울면서 빌어도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게.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준비했어. 내가 만나던 그 남자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 정력 좋은 남자와 평생 잘 살아봐. 다음 날 저는 약속한 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이혼 서류와 상간자 소송 서류를 가져왔어요. 은정이는 하루 종일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시는 안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하는 은정이에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은정아,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혼 조건은 단순했어요. 재산 분할은 3대7로 제가 7을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책임으로 당연한 결과였죠. 위자료는 따로 받지 않는 대신 집에서 나가라는 조건이었어요. 딸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이 집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라고 하는 은정이에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심해. 1년 동안 나를 속이고 바람 피우면서 목욕탕에서 자랑한 것보다 심해? 상간자 소송 서류도 보여주었어요. 그 체육관 사장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만나던 그 남자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미 그 사람 부인과도 얘기했어. 그 집도 이혼할 예정이야. 은정이는 그제서야 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사람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저는 비웃었어요. 우리끼리? 너 혼자 벌인 일이잖아. 당연히 책임져야지. 딸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빠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딸의 질문에 은정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만 반복할 뿐이었죠. 딸은 앞으로 엄마 얼굴 보기 싫어. 아빠랑만 살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후 은정이는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상간자 소송도 진행되었고 그 체육관 사장은 결국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그 남자의 아내인 김미영도 이혼을 진행했어요.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 주었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두 사람 다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정이는 집을 나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라고 사과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 체육관 사장도 결국 체육관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동네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불륜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던 거죠. 은정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20년 넘게 살던 넓은 집에서 혼자 작은 방으로 가게 된 거죠. 재산도 거의 없이 나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건 은정이가 선택한 결과였어요. 딸은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이해할 수 없어라며 은정이와 연락도 끊었어요. 가끔 은정이가 딸에게 연락하려고 해도 딸은 받지 않았어요. 모녀 관계도 완전히 끝난 거였죠.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은정이는 집에서 나갔고 상간자 소송도 끝났어요. 저는 딸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점점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같았어요.
은정이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런 좋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정말 어리석은 여자다라는 말들이 나돌았어요. 특히 목욕탕에서 은정이 이야기를 했던 아줌마들은 우리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조숙자는 저에게 그때 말씀드리길 잘했네요. 박성철 씨 같은 좋은 사람이 계속 속고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네에서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인 자랑만 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불륜당한 불쌍한 사람에서 당당하게 대처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박성철 씨는 정말 남자답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회사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되었는데 동료들이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 주었어요. 상사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 잘 견뎠다고 격려해 주었고 부하 직원들도 평소보다 더 배려해 주었어요. 딸은 처음에는 상처받은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라며 제 편이 되어 주었죠. 모녀 관계는 끝났지만 부녀 관계는 더 돈독해졌어요. 몇 달 후 우연히 은정이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체육관 사장과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불륜 상대방도 책임지지 않고 도망간 거였죠. 동네 목욕탕 이야기도 들렸어요. 은정이가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목욕탕에 다시 나타났다가 아줌마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바로 나왔다고 해요. 저 사람이 그때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네라는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은정이 이야기가 교훈이 되었다고 해요. 입방정 한번 잘못 놀렸다가 집도 남편도 딸도 다 날렸다면서 서로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로 퍼졌어요. 아무리 속마음이 있어도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말이죠. 그 체육관이 있던 자리는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장이 완전히 인테리어를 바꿔서 예전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김미영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가끔 연락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묻곤 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말이에요. 은정이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20년의 결혼 생활과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당분간은 딸이랑 둘이 사는 게 편하다고 대답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딸도 아빠, 우리 둘이 사는 게 훨씬 평화로워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은정이가 있을 때는 항상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동네에서 저를 보는 시선도 안정되었어요. 박성철 씨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다. 저런 일을 당하고도 의연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동네 사람들이 더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은정이는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었어요. 목욕탕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라고 했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입은 정말 무서운 무기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이제 저와 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평온한 일상이에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약하자면 제가 20년 넘게 믿어왔던 아내가 1년 동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목욕탕에서 저를 바보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일입니다. 동네 이웃의 말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과 상간자 소송으로 완벽하게 복수했어요. 아내는 집도 재산도 딸도 모든 걸 잃고 혼자 원룸에서 살게 되었고 상간남도 위자료를 물고 이혼당해서 동네를 떠났습니다. 목욕탕에서 입방정 한번 잘못 놀린 대가가 이렇게 컸던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법적으로 완벽하게 복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